아마 K리그 역사상 최강의 커리어를 가진 외국인 선수, 루머의 시작부터 오피셜까지 왜 오는 건지 의구심만 자아내던 제시 링가드 선수가 드디어 K리그 FC 서울에 정말로 입단했습니다. 22-23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를 마지막으로 반년 동안 팀을 구하지 못했던 제시 링가드가 K리그 FC 서울로 이적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반년 혹은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이 아닌 2+1년 옵션의 장기 계약이 유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2월 8일 링가드가 정식으로 FC 서울에 입단하면서 역대급 커리어와 네임밸류를 가진 선수가 정말로 K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링가드가 왜 한국으로 올까요? 돈을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습니다. 링가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받던 연봉은 약 170억입니다. 이 금액은 FC 서울 선수 전체 연봉 총액을 넘는 금액인데요. 다만 FA라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조율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 정도도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하는 액수입니다. 여러 축구기자 유튜브에 따르면 링가드의 연봉은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이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줘서는 아닌데요. 그리고 왜 올까요? 한 트윗에 따르면 링가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7살 때부터 맨유 유스에 입단해서 여지껏 잉글랜드 안에서만 뛰어왔고 축구의 중심적인 나라보다는 약간 비껴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재 전 세계의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사우디 리그도 링가드에게 접근을 했지만 링가드 측이 오퍼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로 FC 서울에 부임한 김기동 감독의 업적과 전술 스타일 등도 링가드에게 호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노팅엄과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면서 K리그로 역오퍼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또 들리고 있어서 정말로 링가드가 K리그를 생각한 것인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링가드가 벌이는 사업 중 하나인 e스포츠 팀이 국내 LCK 팀인 피어엑스와 업무 협약을 지난해 8월 맺은 것을 두고 e스포츠 사업에 욕심이 있는 링가드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빅리그인 LCK를 보고 한국행에 다소 손해를 감수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링가드는 자신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각종 어플에 업로드하면서 팬들을 기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중에 빅리그를 경험한 선수는 인천의 은포크 선수 정도고, 유럽 국가의 국가대표는 인천의 무고사와 울산의 마틴 아담 정도 되겠네요. K리그 역사 전체를 훑어봐도 키키 무산파나 그라피테, 오르샤라고 불리던 오르시치 선수 정도가 밸류가 있는 선수라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이 중 그라피테와 오르시치는 K리그에 오기 전까지는 전임맨이었고, 이후 유럽에서 활약이 터져서 각각 월드컵에 출장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할 정도로 기량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오르시치는 K리그에서도 상당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무고사와 마틴 아담은 현역 국가대표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중소리그나 독일의 2부 리그를 뛰었을 뿐, 게다가 이제 본인이 소속된 국가가 유럽에서 내놓으라 하는 강팀도 아니죠. 하지만 이들은 밸류를 떠나서 현재 각각 소속된 팀의 에이스로 활약 중입니다. 그렇다면 링가드 이전에 밸류가 높았던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공교롭게도 FC 서울이 영입했던 키키 무산파 선수였습니다. 아약스 유스 출신의 데뷔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이후에도 빅리그 여러 팀을 경험한 이력으로 국가대표는 비록 하지 못한 선수였지만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FC 서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컵 경기를 직접 제가 직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무산파가 코너킥도 차고 스루패스도 넣었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산파는 2개월 만에 방출되었습니다. 제가 직관한 경기에서 본 모습이 무산파의 최대치였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뛸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외국인 선수에게 큰 경기 영향력을 줘서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기 영향력이 무산파 선수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밸류로 불안하게 만드는 선수는 또 있습니다. 경남에서 뛰었던 조던 머치 선수인데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을 경험한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컸고, 실제로 경남에서 뛰면서 자신의 클래스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다만 본인의 밸류를 조던 머치 선수 본인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것으로 인한 팀과의 불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짧게 활약하고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링가드가 커리어에 비해서 잘하던 순간도 있었지만 리그에서 압도적인 순간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특히 바로 전에 소속되었던 노팅엄 시절을 생각하면 링가드가 과연 K리그에서 잘 활약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좀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시만 전지훈련에서 조금이나마 연습 경기에 투입되었지만 김기동 감독도 쉰 기간과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해서 절대 무리시키지 않을 것이며 차차 적응시켜서 링가드를 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의 상황을 떠나서 이만한 선수가 스스로 K리그를 선택하여 왔다는 것은 우리의 리그에도 분명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제 지인만 해도 축구를 잘 모르지만 링가드라는 선수의 스토리가 되게 흥미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FC 서울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다만 K리그는 거칠고 속도가 빠른 리그이며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그 중 하나입니다. 링가드가 자신의 기량만 믿고 적응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서 실패한 선수들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이야기처럼 축구만 생각해서 축구만 바라보고 도전한다면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이었습니다. 링가드는 어떤 스타일이?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때부터 이야기는 박지성과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박지성 선수의 장점이 이제 끊임없이 움직여주면서 볼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적재적소로 침투해주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링가드가 가운데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경우에는 그 세컨드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공격 상황 직전까지 만들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킥력은 있는데 또 그에 발현되게 또 그 원래 킥력이 좋으면 또 득점력이 좀 좋으면 좋은데 또 득점력은 또 박지성 선수랑 비슷해.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고 많이 뛰는 선수고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격 선수치고 너무 빈약한 포인트 생산도 그게 이제 문제인 선수지. 그럼 김기동 감독이 제시 링가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링가드 선수가 만약에 4-2-3-1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이 3의 자리는 다 볼 수 있거든. 윙어랑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여기 이제 팔로세비치라는 선수가 있단 말이야. 팔로세비치는 이미 김기동 감독하고 포항에서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어. 이 왼쪽 윙포워드 자리가 왼쪽 윙 자리가 나상호 선수가 있었어. 나상호 선수가 그 마치다 제비야로 이적했거든. J리그로. 만약에 김기동 감독이 기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왼쪽 윙 포지션에 기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윙쪽 자리에서 공격 지역에서 조립하는 역할을 좀 시키지 않을까. 왜냐면 기성용 선수가 전체적으로 키를 잡아줬지만 FC 서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격 지역에서 세밀함이 좀 안 되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팔로세비치가 직접 공을 들고 들어가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팔로세비치가 침투를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그 팔로세비치한테 가는 패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만약에 팔로세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맞더라도 이 링가드 선수는 이 공격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패스의 질이 좋은 선수니까 아마 오히려 좀 그 공격 지역의 플레이메이커를 맡게 해서 이 상하부를 좀 나눠놓고 팀을 좀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그럼 FC 서울은 구단이 마케팅 능력이 어때? 다른 구단하고 비교하면? FC 서울 구단은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반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FC 서울이라는 팀 자체가 난 사실 안 좋아해. 난 수원 삼성 팬이잖아. 라이벌 팀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선수일 수도 있잖아. 어찌됐건 이 가격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라고 해서 데려오는 거면 이거는 그냥 선수의 기량과 상관없이 일단 오는 것만으로도 흥행을 보장할 수 있잖아. 이 팀이 마케팅을 잘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어떤 스타 선수 영입한다는 것 자체도 팀에 대한 마케팅이 될 테니까. 나는 이 선택을 한 FC 서울은 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였는데 넘기지 않고 이거를 어찌됐건 야 찔러나 보자 하고 찔렀고 그 찔른 게 됐잖아. 링가드도 본인이 FC 서울에 와서 만족을 했고 FC 서울도 링가드가 잘하면 만족이고 아니어도 이 스타성을 갖고 조금 더 이렇게 계속 노출시켜 가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을 2년이나 벌었고
그 연봉의 투자만큼의 성과를 거둘 거라고 봐. 나는 링가드를 데려온 것 자체로도. 그러면 올해 링가드는 피리를 몇 번 볼까? 근데 링가드가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서 그건 있어. 그냥 솔직하게 K리그 팬으로서는 링가드가 너무 많이 부는 것도 자존심 상해. 왜냐면 6개월을 놀았잖아. 그래서 나는 만약에 링가드가 좀 잘한다고 하면 나는 어시스트를 더 많이 할 것 같아. 많이 넣어서 한 7골 정도 넣고 어시스트를 한 13개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FC 서울은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될 거고. 왜냐면 작년에 안 되던 게 딱 그거였거든. 득점할 수 있는 선수에게 패스가 안 가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못 만드는 게 작년 FC 서울의 문제였으니까 나는 지금 가장 필요한 카드를 되게 느낌 있게 되게 그리고 화려한 카드로 대체해서 잘 영입했다라고 생각해 FC 서울이. 그래서 올해 피리를 본다 그러면 한 7골 정도 넣지 않을까? 만약에 제시 링가드가 국내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고 안 돼. 왜냐면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월드컵까지 나갔어. 이게 피파 룰상 만약에 형이 한국 대표팀이야. 한국 대표팀 선수가 안 됐어. 캐나다 가서 갑자기 형이 축구를 잘했어. 그럼 형 캐나다 국가대표로 뛸 수 있어. 근데 형이 만약에 나랑 이렇게 같이 대표팀 선수야. 나는 한 경기를 뛰었어. 근데 그게 친선 경기야. 근데 형이 나한테 캐나다 대표팀으로 오래. 난 캐나다를 갈 수 있어. 내가 친선 경기가 우리나라 홈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그게 월드컵 예선 같은 공식전이야. 그럼 난 대표팀을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공식전으로 한 경기라도 기록이 남으면 피파의 기록이 남으면 이 선수를 공식적으로 그 국가로 대표팀 경력을 시작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국적을 바꿀 수가 없어.